진짜 좋은 건 요거였어요. 내가 찍어온 사진의 수평을 맞추는 게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자동 한 번만 눌러주고 엔터 쳐주면 훨씬 안정적이죠. 내 마음 되게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다른 것도 다 해봐야지. 이거 누르고 자동 누른 다음에 엔터. 와, 이것도 자동 누르고 엔터. 훨씬 안정적이잖아요. 봤을 때 이런 느낌이 나와줘요. 안녕하세요, 버트너입니다. 부동산 하다 보면 신경 쓸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내 손으로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제일 신경 많이 쓰는 게 부동산 광고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영상 올리면서 광고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올리는 것보다 내 매물이 잘 보이게, 내 광고가 잘 보이게 올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그 중에서 중요한 게 클릭률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잘 누르게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예쁜 사진을 올려놓은 사람들이 확실히 이걸 많이 보거든요. 자, 네이버 부동산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 보면은 여기 올림픽 파크 포레온 한번 볼게요. 되게 많은 매물들이 올라와 있어요. 일단 매물은 되게 많아. 그래서 현장 확인 올린 것들도 많고 일반 매물들이 이제 나오는데, 자, 이렇게 35곳이나 올려놨네. 그러니까 광고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맨 위에 올라가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눌러보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보다 보면은 사진이 있는 매물들이 확실히 클릭률이 높거든요. 사진이 올라와 있으면은 좋아 하면서 보게 돼 있어요. 이런 사진도 올라와 있고 다른 집도 올랐네? 한번 보자. 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또 다른 사진도 한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렇잖아요. 방금 전에 본 것 중에서도 어떤 거는 누르고 싶고 연락을 해보고 싶은데 어떤 거는 사실 너무 하얗게 나오거나 너무 퀄리티가 안 좋아서 연락을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매물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진이 되게 중요한데, 사진을 잘 찍으려면 딱 두 개를 고민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찍을 것인가, 촬영하는 방법이랑 어떻게 보정을 할 것인가, 편집하는 방법, 이 두 가지만 알면은 충분히 좋은 사진을 올려서 클릭을 많이 하게 만들고 연락을 많이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촬영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몇 가지만 알고 있으면은 촬영은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좋은 작품 사진을 찍는 게 아니면은 핸드폰으로 모든 것들을 다 찍을 수 있거든요. 손떨림 방지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알면 누구나 비슷한 퀄리티의 사진을 찍는단 말이에요. 자, 얼마 전에 제가 산 핸드폰을 한번 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S25를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S25가 있는데 보면은 카메라 렌즈가 3개잖아요. 그 중에서 요 첫 번째 렌즈를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광각 렌즈를 해가지고 요렇게 적힌 렌즈 0.6 박이 0.6 이런 식으로 이게 사진을 찍으면 넓어 보이는 거예요. 요렇게 찍는 게 아니라 요렇게 가서 찍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훨씬 내부 사진 찍을 때 넓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좀 많이 사용을 하고, 두 번째 게 우리가 주로 쓰는 메인 카메라라고 보면 됩니다. 1.0짜리가 이렇게 찍는 거, 바로 찍는 사진이라고 보면 되고, 세 번째 게 광고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줌인 하는 거, 10배에서 30배까지 찍히는 건데 멀리 보이는 것들,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 사진 찍을 때는 사실 요거는 안 씁니다. 거의 외관 찍을 때는 메인 카메라로 쓰고요. 그다음에 내부 사진 찍을 때는 넓게 보이고 싶으면 광각 렌즈 1번을 사용을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는 2번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1번 렌즈로 찍느냐 2번 렌즈로 찍느냐를 결정을 하기만 하면 되고, 두 번째는 사진을 찍을 때 두 면을 찍을 건지 세 면을 찍을 건지 고민을 해야 돼요. 두 면을 찍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두 면이 나오게 찍는 사진 같은 경우는 넓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벽에 구석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게 되면 훨씬 잘 보이게 되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세 면이 보이는 사진은 이런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 면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안정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딱 구도가 맞구나, 내가 정면에서 보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촬영에서 고민할 건 없어요. 그냥 다 비슷합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편집하느냐, 요게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편집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핸드폰으로 편집을 할 때는 라이트룸이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합니다. 라이트룸 치면은 요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어플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게 되면 핸드폰에서 약간 색감을 조정을 할 수도 있고, 밝게 만들 수도 있고, 선명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눌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단점이 뭐냐면은 내가 그걸 하나하나 다 편집을 해야 돼요.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감각을 키우기도 어렵고, 하나하나 손대다 보면 좀 전에 게 좋았던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편리한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보토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여기 보이는 이 프로그램인데 새로 만들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1번으로 누르고 폴더를 이렇게 지정만 해주면은 사진이 한꺼번에 쑥 들어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사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폴더별로 편집을 할 수 있어요. 보정도 할 수 있고. 근데 지금 보면은 좀 아쉬운 부분이 1번이랑 2번이랑 같은 장소에서 찍은 건데 사진의 밝기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같은 공간이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창문이 있는 쪽에서 찍게 되면 아무래도 빛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두워지는 경우가 있고, 창문을 등지고 찍게 되면 또 밝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편집을 해가지고 퀄리티를 비슷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같은 공간이라는 걸 사람들이 인식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데, 이걸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색온도를 올리고 색감 같은 걸 올려가지고 편집을 합니다. 약간씩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노출값을 올려서 좀 더 보기 좋게, 그리고 2번이랑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아시겠지만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러 개를 누르다 보면은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밝은 영역이라든지 노출값을 올리다 보면 여기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뽀사시한 것처럼 뭉개진단 말이에요. 사실 이래가지고 편집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게 처음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AI 색감 보정이라는 걸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템플릿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냥 한 번씩 클릭만 하면 됩니다. 오, 바뀌었죠? 두 번째도 바뀝니다. 세 번째도 이렇게 나한테 맞는 템플릿을 한 번씩 눌러봐 가지고 정하면 돼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지만 사실 매물 사진은 이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더 밝게 해가지고 맞춰보면은, 자, 여기랑 많이 줄어들었죠, 이질감이. 자, 이런 식으로 맞춰가지고 사진을 한 번에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AI 색감 보정이라 해가지고 다 만들어져 있어서 누구나 쉽게 클릭 한 번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되게 편한 거예요. 아까처럼 막 이렇게 노출값 올리고 색 온도 올리고 하려고 그러면 이거 진짜 맞추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AI 템플릿으로 맞춰서 하면 되고, 또 지금 보시는 분 중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사진들이 구도가 조금씩 안 맞아 있어요. 나는 제대로 보고 사진을 찍었는데 삐뚤어져 있어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보정해 주기 위해서 각도를 조금씩 바꿔야 됩니다. 여기서 각도를 이런 식으로 바꿔서 틀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보면은 좀 뭔가 아쉽죠. 근데 여기는 AI 수평 조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조정을 해줘요. 그럼 엔터만 치면은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됩니다. 두 번째 사진도 해볼까요? 약간 틀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나는 제대로 찍었는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이렇게 수평 조정을 한번 눌러주면은, 자, 어때요? 처음보다 훨씬 낫죠? 처음보다 훨씬 낫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처음 값이랑 두 번째 값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내가 조정을 잘 했구나, 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수도 있고, 혹은 여기 전후 사진을 비교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정값을 볼 수도 있어요. 되게 좋은 것 같아. 나는 이거 한 번에 조정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도 있는데, 진짜 좋은 건 이거였어요. 내가 찍어온 사진의 수평을 맞추는 게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자동 한 번만 눌러주고 엔터 쳐주면 훨씬 안정적이죠. 내 마음이 되게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다른 것도 다 해봐야지. 이거 누르고 자동 누른 다음에 엔터. 와, 이것도 자동 누르고 엔터. 훨씬 안정적이잖아요. 봤을 때 이런 느낌이 나와줘야 되는데 내가 이거 조절하다 보면은 왠지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해보고 싶었어. 이게 되게 아쉬웠던 부분인데 이게 다 해결을 해주니까 되게 좋았어요. AI 기술이 이런 것들을 다 해주니까 보정할 때 이런 식으로 보정하면은 사진 한 장당 30초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다른 기능을 제가 봤는데, 우리 블로그 같은 거 찍을 때 외부 사진들도 찍잖아요. 이렇게 하늘이 나와 있는 사진을 찍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뭔가 아쉬운 게 뭐냐면은, 나는 좀 더 건물을 부각시키고 싶어요. 근데 하늘이랑 같이 찍다 보니까 건물보다는 하늘이 뽀얘갖고 잘 안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여기서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배경을 누르고 하늘 교체를 누르게 되면은 되게 신기한 게 많아요. 푸른 하늘 교체. 보시나요? 보셨죠? 이렇게 한 번에 바뀌어요. 훨씬 잘 보이잖아요. 훨씬 사진이 잘 보이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기능도 써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요것도 있고, 제가 써봤는데 이거를 진짜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뭔가 뒷 배경이 아예 하늘과 이질적이진 않는데 굉장히 건물이
집중되게 나오기 때문에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좀 신기한 게 뭐였냐면 밤하늘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아니 분명히 낮인데 하늘을 밤으로 바꿀 수 있어요. 되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이거 보면서 많이 해봤거든요. 인물 사진 같은 경우도 뭐 잡티 없애고 피부 보정하고 이런 거 되게 많더라고요. 내가 재밌어서 이게 해봤거든요. 사실 인물 사진 찍을 일은 거의 없는데 한번 해봤어요. 얼굴 점 없애기도 있고 여기 보면은 다크서클 제거기도 있어요. 근데 나는 여기 보면은 자세히 이거 좀 부끄럽긴 한데 눈 밑 지방이 조금 보이잖아요.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 보이세요? 보셨어요? 와, 눈 밑 지방이 수술한 것처럼 제거돼요. 와, 너무 신기해. 원래 이게 원본 사진이랑 비교가 되니까 한번 볼게요. 원본, 보정, 원본, 보정. 여기서 쫙 없어지잖아요. 잡티 같은 거 있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 면도 자국도 없어지는데 면도는 내가 깔끔하게 해서 그게 없는 것 같아. 와, 매끄러운 질감 한번 해볼게요. 와, 완전 나는 이게 너무 좋아. 한 10년이 젊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 프로그램 사용해가지고 편집하면요 훨씬 쉽게 보정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촬영하고 보정을 해가지고 사진을 올리게 되면 광고에서 훨씬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클릭도 많이 일어나고 연락도 되게 많이 올 겁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사진, 괜찮은 사진을 보고 연락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훨씬 클릭률이라든지 연락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버튼홍이었습니다.